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어제도 비가 좀 오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신이 안 타세요? 다시 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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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제문 친다는 조치사금 오늘 2018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무에다 물이 주듯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비를 많이 맞고 쑥쑥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그리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되게 맑아졌어요. 혹시 아세요?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주는 어플이 있죠. 미세미세라고 하는 제가 쓰는 어플이 있는데, 그 미세미세라는 어플을 봤더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공기가 제가 안 좋았어요. 최고로 나쁨,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라고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전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먼지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했었는데, 어제부터 공기 최고 좋음이라는 게 나오면서 창문을 열고 달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창문 열고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네. 지난주엔 제가 피치 못할 먹방을 하는 바람에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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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트렌드 워칭입니다. 네. 먹방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많이 먹느라고 회식해서 먹느라고 그냥 먹느라고 회식하느라고 방송 못했습니다. 네. 저만 먹은 거 아닙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같이 먹었어요. 우리 저기 요한님도 같이 먹었고요. 많이 먹었어요. 산동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참치회집에 가서 참치회 먹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참치를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입니다. 트렌드 워칭. 2주 만에 온 뉴스라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한번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네, 연합팬들 참치 좋아하시죠? 나중에 참치와 같이 한번 먹으러 갈래요, 여러분이? 연락주세요. 제가 연합팬님한테는 특별히 참치 쏘겠습니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 줄여서 코스포라고 하죠. 이 코스포가 드디어 사단법인으로 출마했습니다. 상어회도 좋죠. 코스포가 사단법인 출마해서 어디로? 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사단법인을 출마했습니다. 참고 여기서 질문. 한국기술개발협회. 네, 저희 정실미 카페 운영하는 한국기술개발협회는 어느 부서의 사단법인일까요? 어느 부서의 사단법인일까요? 힌트. 힌트. 짠, 짜잔. 한국기술개발협회. 제 명함이고요. 짠, 여기 보면, 보이세요? 짜잔. 네. 띵동. 산하통상자원부 산하의 산하법인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는요. 네. 저희가 협회로 산하법인 등록할 때는 산자부에서 네. 명함 안 바꾼 지 오래돼서 그래요.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근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산하법인을 출범했습니다. 중기부 산하로요. 예. 저희는 산자부 산하고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손을 잡고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나섭니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투자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함께 아시아의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합니다. 네이버 미래에셋 우선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서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고요. 추후 규모를 1조 원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2천억 원인데 1조 원까지 늘려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커머스, 인터넷 플랫폼, 헬스케어, 소비재, 유통, 물류 등의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스타트업 중에서도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스타트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2천원 1조가 넘는 거 필요한 거죠. 중국은 빡하면 몇 조니까, 그죠? 네이버하고 미래에셋이 돈을 모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많이 투자하고 있네요, 그죠? 너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카오의 얘기를 해볼까요? 카카오 3.0 시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에 도전하는 시기가 될 것, 카카오 3.0은요. 그동안은 국내 사업을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사업에 도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의 여민수 조수영 대표가 지난달 27일 날 서울 소공동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기자 간담회 가졌는데 거기서 발표했네요. 그죠? 이 카카오가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인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사업에 도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분이 약간 이제 머리가 없는 분인 게 제 친구를 닮았는데 그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다음, 네, 맞아요. 뭐 두뇌 싸움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없어요. 그죠? 저도 머리가 좀 없나요? 머리싸움 밀까봐. 이번엔 서울시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니라 이번엔 서울시. 서울시가 소셜 벤처 기업들에게 엑셀러레이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서울유라고 아시죠? 아이서울유? 나와 너의 서울인데,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죠? 소셜 벤처를 키우겠다는 얘기인데요. 소셜 벤처가 어떤 곳이요? 소셜 벤처 어떤 데서 소셜 벤처가 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익과 기업의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 벤처 기업을 소셜 벤처라고 합니다. 공익과 기업의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컨셉의 기업들을 소셜 벤처라고 하는데, 소셜 벤처 기업들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자리 창출, 돌봄 확대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 소셜벤처 기업 육성단을 만드는데 어디와 손을 잡았습니까? SK와 손을 잡았습니다. SK. 이 대기업 SK와 적극 협력하여 소셜벤처 육성에 대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예산이 얼마나 올해는 10억 원. 올해는 10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소셜벤처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제 소셜벤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서울시의 공공문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소는요. 작년에 제가 방송했을 때 소개했던 업체 중에 마타주라고 있는 한 회사 기억나세요? 마타주? 짐을 보관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마타주라는 진보관 스타트업 기업인 마타주가 여성들 안심 무인 택배함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진통에 나와있죠? 무인 택배함이고요. 무슨 무인 택배함에 물건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맡아주는 계절성 물건이나 당장 이용하지 않은 물건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앱 서비스고요. 원룸 및 오피스 같은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그 짐을 공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마타주에서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접수를 시작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토스 아시죠? 토스. 토스. 우리 계좌이체를 이제 요즘 토스 한다고 하잖아요. 토스. 네. 큰 거 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토스가 투명 계좌를 찾아주는 네 계좌 모두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 간편성금 어플 서비스 토스가 뭐 신용등급도 저희도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보험료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휴먼 계좌 서비스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통장들, 은행에 있는 통장을 모두 뒤져가지고 네.
5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만 쭉 찾아주는 게 공짜래요, 공짜. 내 계좌 못 찾기라면 50만 원 이하면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투명 계좌만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먼 돈을 잃어버렸던 돈을 한번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저는 요거를 다른 조사 한번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공짜 제 눈먼 통장이 없더라고요. 아쉬웠어요. 다음 뉴스는요. 진캐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캐스. 백태생검 암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암을 진단해준 전문 기업이고요. 진캐스라는 회사가 3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눈먼 가상화폐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서비스는 우리 매니저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진캐스는 유전자의 암 진단 키트를 개발해가지고 액체 생검, 액체 뭡니까? 우리 몸의 액체보다 피, 침 이런 것들 통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려고 모니터링을 가능한 유전자 암 키트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32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네요. 다음 뉴스는요. 플링크라는 회사는 플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플링크라는 회사는 온디맨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페이지콜을 베타 서비스 시작합니다. 온디맨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뭐냐면 일종의 화상 채팅, 화상 회의 시스템 같은 건데 페이지콜 통해 가지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는 공동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플링크라는 회사가 이 온디맨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페이지콜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네. 4월 3일부터니까 엊그제부터 시작했네, 그죠? 원거리에서도 전화처럼 상대방을 쉽게 연결하여 만나 설명하지 않는 문서나 사진 등을 함께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협회가 이제 그 정부 자금 컨설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문위원이 가서 저희랑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1년간 제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고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로드맵을 제안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제 거리가 멀게 되면 사실 가서 방문해서 설명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이용하면 제 컴퓨터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이걸 같이 보면 전화로 제가 보여주는 파워포인트를 보이면 같이 문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웹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 웹캠 말고도 많은 서비스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플링크라는 회사도 이거 만들었다 이겁니다. 뭔가 좀 낫겠죠. 그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위메프 하시죠. 위메프. 아프리카 TV에서 해세요. 위메프가 지난해 매출이 4,731억 원입니다. 영업 손실률이 한 달째로 줄었고요. 계속 매출 늘고 있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이 계속 올라가면서 영업 손실이 줄고 있어요. 위메프가 성장한 이 성장률을 보면 온라인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한 이율이 19.2%가 성장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UMF가. 네. 쿠팡이 잘 나간 줄 알았더니 UMF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뉴스는요. 아직 순위가 없대요. 우리 연합회님 비트코인 관심 있으시죠? 비탈리 부테린이라고 보시는 사람 아세요? 비탈리 부테린? 데이비드 차움 이런 사람 혹시 아세요? 블록체인 업계의 그 어머니들인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난 3일날 서울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제1회 군산 경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베탈리 부테린, 데이비드 타운 같은 거물들이 총출동했고요. 블록체인 업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늦게 알아서 못 가봤어요.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 뉴스는요. 일상대화. 예, 비트코인 하시면 비탈리기 들어봤겠죠, 그죠? 일상대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상대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를 그러니까 채팅봇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팅봇. 채팅봇하고 얘기해주는 거라는 걸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까 암진단 키트 만든 회사는 32억 원인데, 시간을 때워준 그러니까 이제 킬링타임용 어플을 만든 이 회사는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감성 기반의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스캐터랩이고요. 50억 원 규모 신규 투자했는데 이거 누가 투자했냐면 그 리니지 만든 NC소프트,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크니브 인베스트먼트, ES 인베스트먼트 다양한 투자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역시 매니저 말씀해 주세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네요.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방송과 채팅창에 따르려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미나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중국의 광저우에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 광저우를 혁신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광저우 시장인 원거후이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광저우는 혁신에 필요한 자원, 새로운 산업 시스템, 강력한 물류 허브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해외 개방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국 광저우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광저우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기 좋은 동네니까 많이 오세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혁신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테니까 많이 와서 사업하세요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하는 행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제가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배달 어플인 어머러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제가 직접 인수했습니다. 지난 2일이고요. 알리바바와 어머러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알리바바 그룹의 어머러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정식으로 합병을 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대 배달 어플 어머러를 알리바바가 인수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리바바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8개 도시에 세워진 창업자의 아파트, 네. 여기 지금 사진 속에 있는 U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U 플러스. 우리나라의 그 핸드폰, 그러니까 이동통신사 U 플러스 말고 중국의 U 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업자의 아파트입니다. 창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삼성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하신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곳도 있죠. 그죠? 그 화장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같이 사업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중국 이런 곳이 중국 8개 도시에 세워졌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댓글 남겼네요. 중국은 이제 창업 기업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은요 이런 말 있어요. 중국 대학생의 40%가 창업을 고려하고 있고요. 20대 사장이 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중국에 돌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창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중국 1선 도시를 비롯해서 2선 도시, 3선 도시만 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민간과 정부의 공조로 조성된 창업 클러스터 U 플러스 같은 곳입니다. 중국은 너도나도 창업할 수 있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창조혁신센터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참 잘 돼서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네,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이 처음인 창업자를 위한 법무 가이드입니다. 법무. 이제 창업을 처음 하신 분들이 알아야 하는 법무적인 지식들을 정리해놓은 가이드북이고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권 침해, 고용 계약, 계약에 따른 겸업 금지, 사이트 제작이나 용역 계약, 저작권 침해 이슈 등 다양한 법무적인 요소들을 한 권의 책으로 잘 엮어 나와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CEO들이 어려워서는 좀 가벼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협회는 책을 누가 쓸까요? 협회는 교재가 나와 있겠지. 예전에 BJ 도끼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아무렇습니다. 제이모바일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인 에그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이고요. 제이모바일 아이오라는 회사는요. 그거 제가 지금 신문 책이죠. 맞습니다. 저 인터넷 멀티미디어 책이 있죠. 그죠? 그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있고요. 에그 커뮤니케이션즈는 주로 기업들의 그 검색 광고, SNS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인데 이 회사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 전문 업체로 커가겠다는 어떤 그 야심이 보이는 행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야놀자. 야놀자가 국내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인 레저트를 국내 야놀자가 제가 지난주인가 방송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대형 그 쇼핑몰하고 이렇게 대우를 했잖아요. 그죠? 야놀자가 국내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인 레저트를 인수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야놀자에 제 친구가 이사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만났는데 야놀자가 엄청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라쿠텐 정답! 정답. 야놀자 회사가 처음에는 여기 어때? 뭐 이런, 모텔 예약하는 서비스 시작했는데 지금 대단한 글로벌 레저 기업으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신문 기사 같습니다. 당정, 정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입사한 34살 이하의 신규 청년 취업자뿐 아니라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에게도 목돈 마련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창업하면 정부가 얼마 돼가지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새로 취업하는 취업자들 말고 신규 취업 말고도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는 거고요. 내일 채용공제 같은 건데 재직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가입력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 수준은 3년간 72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여기에 정부가 공동 적립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720만 원 지금 해주고 있는데 총 1000만 원 만들어주는 건데 그 적립해주는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낮은 금리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재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근데 중소기업이 바라는 인재는 어떤 인재들일까요? 중소기업이 바라는 인재는 예, 대기업이 바라는 인재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바라는 인재는
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학사나 고졸을 인재를 좋아합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분들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중소기업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제들을 별 찾지 않고 전문학사나 고졸들을 많이 찾는 거죠. 왜? 싸니까. 싸니까 맞나? 채용을 원하는 직무 분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술직, 그 다음은 기능직, 그 다음은 생산직, 그 다음에 사무직. 전문대졸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 고졸 이하도 많이 원하네요. 25%나 그죠? 중졸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대졸이 20%. 대학교 갈 필요가 없어. 대학교. 초콜릿 500개 감사합니다. 강당님. 네.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청년 장병 중소벤처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61%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들어주고 있네요. 제가 아는 후배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아직 어린 친구인데 이런 친구도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그죠? 전세 보증금 받아갖고 서울로 올라오고 하니까 제주도에 있거든요.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치자금의 지원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청산 과정을 담은 정치자금 성공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거 저희도 구해야겠는데 정치자금 성공 사례집이에요. 이번 사례집은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서 고용 창출, 수출 성과, 성공 창업, 위기 극복 등 4개 분야의 지원 성과가 뛰어난 20개사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스토리를 담은 사례집인데요. 이거 꼭 보고 싶네요, 저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중진국에 물어보면 나올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물어보면 나올까요? 하여튼, 받아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에 소재하고 있는 개량 방식의 액체 포장기기를 제작하는 신화정밀은 독일과 일본 독자만의 기술을 각고의 노력으로 기술 국산화를 이루고 해외 대규모 설비를 앞으로 수주했지만 중소기업의 단독 수주 계약이라는 편견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중진국의 수출 지원 자금을 통해서 약 2건의 글로벌 프로젝트 납품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네. 중진국의 수출 지원 자금 내고 있죠. 수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계약서 금액의 80%인가요? 90%까지를 맞아요. 중진국 다 융자입니다. 융자지만 갚을 수가 있으면 다 쓸 수 있겠죠. 40억까지 융자해주는 중진공의 수출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융자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수령금에 대한 것도 있을 거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다음 순서는요. 2018년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집합니까? 중기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달에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이라는 행사를 할 건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판로 확보를 위한 전시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부가. 거기에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공연 상담을 하고 사전 공개 오디션에서 제품이 좋은 거. 저희 멘티 기업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여기 한번 실패해 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죠? 여기 선정이 되면 홈쇼핑 문화의 방송을 나갈 수도 있고, 홈쇼핑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홍보의 지원 특전이 지워지는 프로그램이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선정위원회 통해서 그것들을 행자부 장관의 표창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중진공은 융자금이고 기정원은 출연자금이네요. 그죠? 그럼요. 테라 정치자금 평생교육원의 4월 특별 세미나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이 4월 5일이죠. 4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고 진행이 되네요.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뭡니까? 제목이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이야,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라는 주제로 저희 전문위원 중에 가장 블록체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지용태 전문위원이 강의를 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12일 날에는 전략 A2Z,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 전략 A2Z, 그리고 16일 날 월요일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SNS 마케팅 A2Z. 그리고 17일은 창업 벤처기업 확인 전략에 대한 강의가 쭉 이어지고, 네, 이노베이션 확인 전략까지도 쭉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 18일 수요일 날은 누가 하는 강의를? 강지현 전문위원께서, 네, 강지현 위원이 하는 거 보셨어요? 예. 강지현 위원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강지현 전문위원이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네. 저희가 이제 기업을 컨설팅 할 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옆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참고하면 좋은 강의 같아요. 되게 재밌게 생겼죠. 그죠? 이분 누구나 이분. 그리고 4월 20일 날은 저희 기자교육입니다. 기업정책정보지문 기자교육도 있습니다. 25일 날은 환경마크 인증받는 방법에 대한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회에서 강의가 있고요. 한병재 전문위원회는 기업회생의 이해와 정책. 저는 강의도 26일 날 있네요. 이거 들어봐야 하는데. 27일 날 마지막 강의는 산업기술 동향 브리핑. 마가노 선 전문위원이 진행합니다. 네. 제가 강의하고 있고요. 제 1대 파트너인 마가노 선 전문위원과 강지현 선 전문위원이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도 되게 알찬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합회님은 블록체인 강의 듣고 싶죠? 신청해 보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협회보시입니다. 핸드폰에 떠졌어요. 2018년도 무상한 정부지원금 도달을 위한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 사업. 네, 아시죠? 예. 그 기업이 R&D 과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진단을 무료로 해드리는 코칭 지원 사업이고요. 신청서 접수하시면 해당지에 가장 가까운 전문위원 직접 찾아뵙고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무료고요. 네, 선착순도 없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읽고 있는데, 2018년 중소기업 부채 탐방 특별 맞춤 컨설팅 지원센터. 기업 부채 탐감 및 기업 회생과 관련된 컨설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역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다음 순서는요, 오늘의 추천 기업은 어떤 스타트업 기업일까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바로 짜잔, 플랫포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사진 속에 있는 대표님은 신영준이라는 분이고요. 골목시장 물건도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주는 플랫포스라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아시죠? 뭐 카카오에 있는 기프티콘, 뭐 이런 우리가 핸드폰에 주고받을 수 있는 카톡이나 이런 걸 SNS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큰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 대형 회사와 제휴를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골목시장의 물건도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플랫폼이 그게 바로 플랫포스의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상품권을 편하게 만들어서 장소에 거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네. 플랫포스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플랫포스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품권을 판매해주는 트래픽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를 나눠주는 공유 경쟁 모델도 주고합니다. 저희도 한번 저희 기업 정보신문에다가 한번 이걸 한번 제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신문에서 이제 상품권을 판매하고 유통하게 되면 수수료를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 회사에 카카오 벤처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 거고요. 네이버 옥션은 자신의 채널에다가 그 플랫폼을 오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광고도 하고 로컬 사업에 집중해가면 글로벌 사업에도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물하기 기능은 장기적으로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저희 협회 컨설팅도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플랫포스라는 회사를 보니까 저희 협회 무료 컨설팅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매니저님?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요거는 강지현 선임 전문위원이 하는 거 약간 유사한데요. 저는 단독 상품이고 강지현 전문위원 거는 융합 상품이니까 다르죠. 그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가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방인데요. 식스팩 비스트 더플이라는 가방입니다. 저기 이제 왼쪽에 보면 사진이 보이죠? 되게 큰 가방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쓰는 가방 같은 건데, 이 가방의 장점이 뭐냐면, 옷도 넣을 수 있고, 신발도 넣고 다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도시락통에 음식통이 들어가요, 음식통. 헬스장에 보면 음식이 들어가있죠. 그래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려면 잘 먹어야잖아요. 그죠?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먹거리도 잘 싸갈 수 있게 가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그 음식을 넣는 게 아니고, 냉장 보관이에요, 냉장고 역할을 하는 가방이죠. 도시락 가방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펙 비스트 서플리라는 제품이고요. 운동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엑서가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품, 네. 체육관에 가져가서 옷,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운동화도 넣을 수 있고, 음식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6개의 용기와 항상 완비되어 있는데, 이게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그 냉동 젤팩을 이용해서 최장 8시간 동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대요. 8시간. 그 짐승 가방. 하, 아우, 졸려. 그러니까 벌써 10시간. 이 가방이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161달러에 162달러는 거의 162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거워 쉽게 넣을 수 있는 외부 측면 주머니도 갇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네. 오늘 추천 과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제2차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인이라고 하면 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라는 거고요. 소공인의 제품 및 공정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2차입니다. 2차. 1차는 지난 3월 7일에 접수 마감했고요. 여기에 제가 하는 멘티컵도 참여했었는데 탈락했어요. 탈락 이유가 뭐냐면 신청 업체가 너무 많아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 계획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탈락했다고 해서 이번에 2차에 한번 대도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6개월간 5천만 원 지원해주면 괜찮은 1년에 1억 주는 과제하고 똑같은 거죠. 뭐 괜찮은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과제는요. 이건 4월 20일까지고요. 다음 과제는 2018년도 예산이 이제 그밖에 안 남은 거겠죠?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과제 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혁신형 기술 기업 기술 개발 시행 계획이고요. 2차입니다. 역시 2차. 이것도 지금 도전하고 싶어하는 예비 멘티 기업이 하나 있는데 약간 바이오 헬스 기업인데 아직 결정을 안 하네요. 네. ICT, ICT나 빅데이터, 3D 프린팅과 같은 신시장 상출과 주력 산업 고도화 같은 기술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하려고 하니까 예, 또 제가 지금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인데 한복에다 3D 프린팅하고 있는 3D 프린팅 아니구나. 거기 디지털 프린팅이군요. 예. 1년간 5억 주는 겁니다. 2년 5억. 신규 기업 265억 중에서 총 2차 77억 원. 2년간 5억 주는 겁니다. 5월 3일까지 네.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관심 있는 기업들 많이 많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예요. 예.
단계장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 읽어볼게요. 배가 전복되면 배는 버릴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비록 뜻이 달라 회사를 경제할지 갈등이 오는 순간에도 함께한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받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회사이고 우리가 회사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그 울림이 있는 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떠나가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울림. 네, 벌써 9시 41분이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2주 만에 태어난 방송이라서 굉장히 짧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오늘 끝낼게요. 다음 주에 다시 봬요. 네. 너무 오랜만이었죠. 이제는 밥을 먹다가 방송 안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라페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5, 4, 3, 2, 예, 졸려요. 바이바이.